프로스포츠에서는 성적이 마케팅의 전부일까요?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질문에 반기를 든 축구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를 연고로 하는 축구단 FC서울입니다. FC서울은 인구수 936만 명이라는 거대한 서울시장을 두고도 타 K리그 구단과는 굉장히 다른 구단 운영 행보를 보였습니다. 2010년대 당시 대부분의 운영비를 선수단 연봉에 쏟아붓던 타 K리그 구단들과는 달리 FC서울은 총 운영비에서 선수단 연봉의 비중을 줄이고 마케팅 비용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 FC서울이 가장 애지중지하던 마케팅 사업이 있었으니 바로 퓨처 오브 FC서울, 줄여서 FOS라고도 하죠. FC서울의 유소년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울시 초등학생, 중학생 중 5만 명을 FC서울의 유소년 선수로 만들자. 오늘은 FC서울의 대규모 유소년 프로젝트 FOS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996년 당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청와대의 명령으로 강제로 서울에서 쫓겨난 FC서울은 2004년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연고지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했던 만큼 FC서울은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2005년 FC서울은 슈퍼스타이자 유망주였던 박주영을 영입하며 K리그를 대표하는 흥행 구단이 되었지만 이러한 스타 마케팅을 지속하는 데에는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박주영 같은 스타가 쉽게 탄생하는 것도 아니며 설령 그러한 스타가 있더라도 데려오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데려오더라도 급여가 높아 팀에 오래 머물 가능성 역시 높지 않습니다. 결국 FC서울은 2013년 마케팅 대상을 어린아이들로 정하고 유소년 축구클럽을 이용한 대규모 마케팅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비용을 마케팅에 투자할 때 가장 기대 효과가 좋은 것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혼자 경기장에 오지 못하며 부모님과 함께 오기 때문에 아이 한 명에 마케팅하는 비용으로 최소 두세 명의 관객을 경기장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FC서울 엠블럼이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뛰어놀던 아이들,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FC서울 경기를 직관하던 아이들은 자연스레 구단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가지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K리그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어른에게 마케팅 비용을 들이는 것보단 훨씬 효과가 좋은 셈이죠. FOS 프로젝트는 사업 초기부터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가볍게라도 축구를 시키고 싶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축구 교실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FOS는 프로구단이 보증하는 코치진은 물론이고 사설 축구 교실보다 교육비가 저렴하며 프로구단이 직접 마련한 운동장에서 훈련을 하고 아이가 재능을 보이면 FC서울의 직속 유소년 팀으로 스카우트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소년 마케팅의 효과도 금방 맛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 FC서울은 팀의 레전드인 아디가 은퇴했고 스타 플레이어였던 대안과 하대성을 중국에 팔았으며 예년에 비해 부진한 성적과 최용수의 노잼 수비축구로 관중이 유입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소년 마케팅의 효과 덕에 FC서울은 관중 수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FOS는 순식간에 등록 유소년 선수 5,000명을 달성하며 사업의 목표인 5만 명도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FC서울은 2019년 FOS 정원을 기존 회원수의 4분의 1 수준인 1,200명으로 줄이며 사업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본래의 계획과는 다르게 여러 문제점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FOS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보다 너무 비싼 인프라 비용입니다. 유소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가르칠 잔디구장이 있어야 합니다. FC서울은 잔디구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부터 2년간 수십억 원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FC서울은 구장당 수억 원의 돈을 들여 잔디를 비롯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학교 등에 기부 체납하여 그 대가로 운동장을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2013년 10월 FC서울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FOS 구장 25개 곳 중 8곳을 FC서울이 직접 신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프라 조성 비용만큼이나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도 엄청났다는 데 있습니다. 인조잔디 역시 수명이 있어 수년마다 잔디를 새로 깔아야 했으며 잔디 보수 한 번에 수억 원의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2019년 FC서울이 확보한 FOS 잔디구장은 37곳으로 구단 측에서는 잔디보수 비용에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FOS 사업은 해마다 10억 원의 적자를 보였고 사업 6년 차인 2018년까지 누적 적자 60억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운영비가 400억에 육박하는 대기업 구단 FC서울이더라도 유소년 마케팅에 이 정도의 적자를 보며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부담되기 마련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원 축구계의 반발입니다. GS그룹이라는 대기업 자본을 등에 업은 FC서울이 유소년 축구교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기존 학원 축구계는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FC서울은 사업을 지속하는 데 부담을 느꼈고 기존 FOS 구장 21곳과 회원들을 다른 업체에 넘기며 사업을 축소시켰습니다. 세 번째, FC서울이 강등 위기에 처했을 때
유소년 마케팅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FC 서울의 운영비는 라이벌 전북현대와 비슷했지만 선수단 총연봉은 6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FC 서울은 선수단 연봉의 비중을 줄이고 FOS 사업에 투자했지만 기본적인 선수단 관리에 실패하며 2018년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프로스포츠에 있어서 성적이 곧 마케팅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적이 중요하지 않은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2018년 FC 서울이 강등권을 헤매니 FOS 사업을 통해 축구장으로 유입된 아이들이 경기장을 떠나버렸고 처참한 관중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총운영비 대비 너무 지나친 마케팅 비용 그리고 선수단 관리 소홀로 인해 중위권 성적조차 사수하지 못하니 애써 노력했던 유소년 마케팅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최초로 이런 대규모 유소년 마케팅을 시도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4년 현재 FC 서울은 1200여 명 규모의 FOS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소년 마케팅에 집착해 선수단 투자에는 소홀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선수단 투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장 김기동 감독을 포항에서 데려온 데에 이어 잉글랜드의 월드컵 4강 주역이자 맨유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 제시 링가드를 영입했고 유수의 외국인 선수들과 국내 선수들을 영입하며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마케팅 투자로 실패를 맛봤던 FC 서울은 과연 2024년 선수단 운영과 마케팅 비용의 비율을 잘 조정해가며 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많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